경영자, 즉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전문 경영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경영자의 유형을 최고 경영자, 또 중간 경영자, 하위 경영자로 나누고 각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이 대인적, 정보적, 의사결정적 역할,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이제 또 우리가 경영은 이론 학문이고 실용 학문임과 동시에 art,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구사하는 전문적, 인간적, 개별적 경영 기술에 대해서 정리하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도덕적 해이나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다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이제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전문 경영자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개념은 그 자본가가 담당하는 출자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소유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담당하는 관리 기능이 이제 분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측면에서 그 대규모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형태가 인류 문화에 아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주식회사 형태의 대규모 자본 조달에는 대주주뿐 아니고 소액주주도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매일 바뀌지만 약 14만 명의 주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14만 명의 주주들이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대주주는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일부 대주주는 경영에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런 소액 주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부재 소유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측면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부재 소유주의 등장을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전략 경영의 시대에서 알아봤듯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기업 규모가 대규모화함으로 해서 전문 경영인이 전문적인 그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 이전의 경영자는 그 의미, 정의나 역할에 있어서 경영 변화와 함께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의 핵심 주체가 전문 경영자가 될 때까지는 기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여러 변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유 경영자,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소유 경영자 시대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경영자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전문 경영자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유형을 이제 소유, 고용, 전문 경영자로 구분을 했는데요. 소유 경영자는 이제 우리 그 자본주의 초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자본주의 초기에 기업이나 또 지금도 이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 자본의 출자뿐 아니라 생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경영 과정, 경영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이제 소유 경영자 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소유 경영자가 되고, 그래서 이 소유 경영자는 자본의 직접적인 출현과 운영은 물론 기업 경영상의 모든 위험, 리스크를 직접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또는 일부 집합 회사의 형태인 경우에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하고 혁신하는데 그 모든 책임도 그 일도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소유 경영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용 경영자가 있는데요. 그 소유 경영자에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전문 경영자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고용 경영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경영 활동이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당초의 출자자인 기업가 스스로가 모든 경영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기업가가 따로 경영자를 고용해서 경영 활동의 일부를 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기능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이런 조금 단순 유급 경영자의 형태를 우리가 고용 경영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랩이라는 그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오창에 오송역 있는데 오창에 이제 그 바이오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약 4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스스로 대표이사를 하면서 소유 경영자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대표이사를 한 사람,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대표이사를 맡겼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회장이라는 직함과 등기상의 그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용한 사장에게 경영을 일부 맡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고용 경영자와 고용 경영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 경영자인데요. 이제 경영 규모가 대형화되고 기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이 경영 활동이라는 것이 극도로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각 분야에 전문적인 그 지식과 또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규모의 주식회사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전문 경영인은 출자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고난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경영자를 전문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유 경영자와 또 전문 경영자와 그 사이에 고용 경영자를 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던 시대, 그 시대에는 소유 경영자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을 했는데, 점차 이제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주식이 분산이 돼서 부재 소유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대규모화됨으로 또 전문화됨으로 해서 전문 능력이 요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소유 경영자에서 그 다음 넘어온 것이 이제 고용 경영자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약간 분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완전히 손을 놓지 않고 일부 경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문 경영자를 그 경영자의 위계, 직위죠. 직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최고 경영층, 탑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간 경영층, 미들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층, 이렇게 세 부류로 위계에 따라서 유형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층은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나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최고 의사결정자들이죠. 그리고 기업 전체에 장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이 사람들이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경영자를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CEO, CFO, 그 다음에 뭐 CTO, COO 이런 C자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Chief of Executive, Chief of Financial 이런 식으로 C자 붙은 사람들이 최고 경영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은 미들 매니지먼트는 최고 경영층이 설정한 경영 목표 또는 전략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제반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경영층은 최고 경영층과 하위 경영층의 중간에서 상호 관계를 조종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대기업에서는
부장이나 차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중간 경영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층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노동자나 일반 사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이제 경영층인데 일선 감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뭐 조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무계통에서는 계장, 대리 이런 사람들을 하위 경영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NH 투자증권이 리스크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에서 그 CRO, 그 C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Chief of Risk Officer, 그 리스크 관리 본부장을 하던 사람을 이제 NH투자증권이 영입을 했다. 그런 기사를 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증권 NH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 NH가 농협 계열이잖아요. 그 농협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농협 그룹에는 원래 증권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증권이라는 조그마한 증권회사를 농협 인수해서 NH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늘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이 리스크관리 전문가가 필요한데 리스크관리 본부장 이게 전무, 이 당시 이제 제가 전무로 여기 스카우트에서 갔었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했을 때 전문 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따만 해도 제가 아주 젊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NH투자증권에 전무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증권회사가 장외파생 상품을 취급하려면 그 금감원으로부터 장외파생 취급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장외파생 상품 취급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증권회사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또 리스크 관리를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스카우트해서 거기에 가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장외파생 취급 인가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 지금 한화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에 대한 인사 발령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이 지금 한화의 7개 계열 회사에서 그 각 계열 회사의 CEO급들을 인사 이동을 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1919년 9월이니까 이제 뭐 한 6, 7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보시면 이 전문 경영인들의 인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주로 그룹에서 성장한 사람을 전문 경영인, 최고 경영자로 이제 승진시키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수혈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에서 일했던 전문 경영인들을 삼성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그룹이나 기업에서 영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이제 그 경력관리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인데요. 여기 지금 X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Y축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시간당 단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면을 4개로 나누어 보면 1, 2, 여기가 이제 1분면이죠. 1분면, 2분면, 3분면,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처음 근무를 할 때는 아직 전문성이나 경험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매뉴얼에 의한 그런 단순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이때 하는 일들의 기술이나 지식 수준이 아직 낮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우상향으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졸업해서도 계속 직장 경험을 쌓으면서 또 그 자기의 능력을 전문성을 높여가면 점점 1분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분면으로 나아가면 1분면은 전문성도 높고 그리고 그 전문성이 높은 것에 비례해서 연봉도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분면에서는 리더십이나 고도의 숙련 기술,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업계의 업무, 그리고 이 분면에 여러분들이 들어서면 고소득과 높은 지위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면 이렇게 2분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도 4분면에서 출발해서 1분면으로 갔다가 이제 2분면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분면에서 제가 활동했을 때보다는 연봉이 뭐 현저하게 낮죠. 그렇지만 그 제 전문성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2분면은 전문성은 높으나 임금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자발적인 기술 자원 봉사라든가 이런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4분면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1분면으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아니면 은퇴에 가까워지면 2분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3분면으로 가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경영자의 직무 또 기능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그 전문성과 시간당 단가 요 표 4분면과 1분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실감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직능 경영자입니다. 직능 경영자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이와 같은 기업의 한 부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문 경영자, 직능 경영자 중심의 경영 활동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각 부분의 좁은 부분의 내용에 효율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부문 경영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효과적이지 못해서 부문 최적화 현상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문 경영자들 사이에는 그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방 경영자가 필요한데, 이제 전방 경영자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기업 전체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물론 총괄 경영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능 경영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다양한 부분의 경영 활동들을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방 경영자입니다. 전방 경영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략적, 거시적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또 직문 경영자들의 그 부문 활동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의 기업들이 커지고 또 미래 예측이 어렵고 전략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전략이 굉장히 중요되기 때문에 요즘 경영학에서 이 전반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NH투자증권의 리스크관리 본부장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리스크 관리라는 부문 경영 역할도 있지만, 그 역할은 이제 제 밑에 있는 리스크 관리 부장 이런 사람들이 하고, 저는 그 NH투자증권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투자라든가 또는 전략, 미래 예측 그런 것을 할 때 NH투자증권의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반 경영자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전방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앞에 두 슬라이드를 묶어서 경영자의 유형과 또 유형을 위계와 직무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한 표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위계 수준에 의해서 우리는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경영층으로 구분을 했고, 직무 범위에 따라서 경영자를 우리가 전방 경영자, 관리자, 또 직능 내지는 부문 관리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관리자는 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또 직능이나 부문 관리자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와 같은 기업의 특정 부문에 이제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방 관리자는 성격상 그 미래 예측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층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중간 경영층과 하위 경영층은 부문 관리자로서의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하나금융지주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하나금융지주의 그 조직도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이 있죠. 그리고 경영관리 담당 부행장이 있고, 또 국내 사업 담당 부회장이 있고, 국외 사업 담당 부회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관리 부회장 밑에는 각 그룹 총괄 CSO, Strategic Officer, 그 다음에 재무총괄 Financial, Chief Financial Officer, 그 다음에 HR, Chief HR, Human Resource Officer, 이런 식으로 C자 달린 이제 임원들이 쭉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에는 하나은행 또는 그 하나투자증권 이런 계열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층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문별로는 이제 부서장, 부장이나 팀장이 있고 부장이나 팀장 밑에는 팀원들이 있죠. 그러면 그 팀장이나 부장은 중간경영층이 되고 그 밑에 대리 이런 사람들은 하위 경영층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